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프 플러스가 아니라 극한 직업 체험기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라 제가 입이 좀 얼었어요. 너무 추워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PD님? 효연 씨 혹시 척수라고 들어봤어요? 척수? 사람 이름 아닌가요? 철수, 영수, 척수. 다행이네요. 왜요? 오늘 뭘 하나 더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라이프 플러스를 하면서 아주 살짝 있는 무지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저한테는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배워가는 거죠. PD님은 척수 뭔지 아세요? 자, 일단 시민분 야! 인터뷰를 해볼까요? 아, 모르네, 몰라. 알고 계시는지? 네, 그러면 시민 인터뷰 빨리 가볼게요. 뿅. 오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시민 인터뷰를 많이 실패하지 않고 또 인터뷰를 성공하는 거거든요. 인터뷰를 잘 해주실 것 같은 분으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춥죠? 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혹시 척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척수가 뭘까요? 허리 안쪽에 있는 신경 부분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척수가 중요한 신경일까요? 네, 중요하죠. 몸 안에서 이제 중추신경이 담당해가지고 네. 이제 사지로 뻗어가는 신경을 관리하니까 네. 중요하죠. 혹시 직업이 의사세요? 아니, 간호사예요. 아, 역시. 그러면 보통 척수증 이럴 때 좀 문제가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러면서 이게 왜 아프지? 그냥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신경이 눌리니까 아플 때가 많아요. 오늘 저희의 주제가 척수증이거든요. 네. 이런 증상들을 이제 노화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선생님 아니면 간대 선생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갈 뻔했어요. 정말 은인이다, 은인.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척수증. 이게 과연 뭔지, 이게 증상이 어떤지, 치료 방법은 어떤지 오늘 원장님 만나보고 또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제가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 처음 들어봤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척수증이라고 하거든요. 척수증이 뭐예요? 저희가 흔히 이제 목 디스크나 뭐 허리 디스크 이런 거는 잘 아시는데 네. 척수증은 상대적으로 조금 생소할 수는 있어요. 네. 이제 척수증이라는 거는 머리에 이제 뇌가 있고 발끝까지 가는 신경이 쭉 척추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네. 이 사이사이에 이제 가지 신경들이 나오고 가운데 이제 그 줄기 그 부분을 척수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눌렸을 때 생기는 증상들을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몸에서 신호가 왔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척수증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아, 내가 이게 척수증이구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손에 좀 힘이 빠진다든지 젓가락질이 조금 어렵고 뭐 단추 잠그기라든지 뭐 그런 일상생활에서 좀 미세한 동작들을 할 때 왠지 모르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다든지 네. 이제 걸을 때 나도 모르게 좀 휘청휘청거리고 기운이 없는 것처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네. 이런 증상들이 척수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제가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나 중장년층들한테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네.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많아지면서 왜 이러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좀 그런가? 맞아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인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 만한 증상들이에요. 아니면은 좀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혹시 머리에 문제가 있나? 이러고 이제 뇌 쪽에 문제일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떠돌면서 뭐 여러 치료를 다른 원인에 의해서 좀 찾기 위해서 좀 받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제 조기에 이제 좀 척수 쪽의 문제를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척수가 눌리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원인은 아닐 것 같거든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원인으로 눌리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목 디스크도 이제 척수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아, 디스크도 네. 또 협착증 자체도 척수가 누릴 수가 있고 인대에 뼈가 생기는 뭐 후종인대 골화증이라든지 황색인대 골화증 이런 것도 드물지만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척수증도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신경이 정밀 검사에서 실제로 변성이 있는지 아니면 죽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신경이 최대한 이제 손상이 되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하는 게 결국에는 예후에는 제일 좋아서 그럼 척수 중에는 무슨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척수가 눌린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전에는 이제 목 앞쪽으로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은 목 뒤쪽으로 절개를 하게 되면은 네. 근육 손상이나 이런 게 통증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럴 것 수술 후에도 통증을 계속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2-3개 정도만 목 뒤쪽으로 해서 이제 내시경을 보고 기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증 면에서 훨씬 더 좋고 일상생활의 복귀도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척수증의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척수가 눌린 부분을 제거를 하긴 하는데 이제 척수가 눌렸을 때 척수 신경 자체가 이제 기절을 한 부분이 있고 아예 정도가 심하거나 좀 기간이 오래되면은 신경 자체가 죽는 부분이 있는데 죽는 부분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기절한 부분은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하기 때문에 수술 전보다는 확실히 경과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척수증을 예방하기 위한 뭐 건강 수칙 이런 게 또 따로 있겠죠? 사실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나요? 없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발견을 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빨리 교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라이프에 플러스가 되는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